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1강 때는 메타버스라는 현실이 간단하게 좀 더 재밌게 게임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이런 간단한 현상이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인류가 아날로그 현실을 넘어서 디지털 현실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고, 두 번째로 아날로그 현실에서 현재 도피하고 싶어 하는 이 인류의 스탠스가 결과적으로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초가속화된 역사의 흐름 중 하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봤죠. 이게 다 좋은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현실이 무엇이길래 만들 수 있다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2강에서는 현실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도대체 현실이 뭘까요? 일상생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질문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뜨고 피부로 세상을 느끼는 눈, 코, 귀를 통해서 그냥 느끼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현실이란 무엇일까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 분이 계십니다. 11세기 아랍 과학자 알하젠입니다. 광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현실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분들은 추상적인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철학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현실이란 뭘까? 이상적인 세상이란 뭘까? 알하젠은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빛이 세상 물체에 부닥친 다음 알하젠의 가설은 빛이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물체의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눈에는 렌즈가 있으니까 렌즈를 통해서 반사된 빛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현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했었던 현실을 알아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해명할 때도 외부에 있는 물체가 반사된 빛을 통해서 그리고 눈을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바깥 세상에 현실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현실이 있고 빛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 몸이 뇌라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과 뇌는 매우 수동적으로 마치 카메라같이 렌즈같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 정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현대 뇌과학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결과들 중에 하나는 이런 일상적인 그리고 알하젠이 제시한 현실이라는 개념이 사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깥 세상에서의 그림은 빛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바깥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를 단순히 광학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진 또는 영상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뇌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해석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현실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면 모든 생명체에게 현실이 동일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박쥐들이 느끼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죠. 문어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 팔에 신경세포들이 분산돼서 신경세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머리가 없는 문어가 팔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곤충들 같은 경우엔 눈이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복잡게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현실이 수십 번, 수백 번 복사가 돼서 뇌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들에게 현실이 언제나 동일할까요?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저녁에 술만 좀 많이 마셔도 다음날 아침 현실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꿈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항상 경험합니다. 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음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자의 꿈이 있죠. 꿈속 안에서 나비로 세상을 날아다니던 장자가 깨고 나서 질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나비인 꿈을 꾼 장자일까? 아니면 여전히 거꾸로 나비가 장자인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혹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닌 꿈일까? 또는 진짜가 아닌 환상일까? 하는 질문은 철학적으로도 수백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조지 버클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했었던 건 이거죠. 우리 눈, 코, 귀를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눈, 코, 귀,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지 버클리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 평범한 대도시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허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이언스 픽션도 존재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든 것이 100%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자체가 100% 있는 그대로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닌 허상일까, 시뮬레이션일까 하는 아이디어는 영화에서만 등장하지 않고 또 수많은 문학책에도 등장을 하죠. 가장 유명한 분은 아르헨티나 소설가죠. 호세 루이 보르헤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글들 중에 하나는 원형의 폐허들이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세상에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일하는 분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마을에서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 세상이 얼마나 진짜인지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설득시켜주는 분인데 어느 날 신전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지붕이 무너지고 주인공이 무너진 지붕에 덮여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불타는 지붕이 내 몸을 덮치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픔도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느낍니다. 알고 보니 본인 세상, 본인의 인생 자체가 시뮬레이션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였었고 덕분에 본인은 집이 무너지고 집이 불이 타는데도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다행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또 한쪽으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다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이런 흥미로운 소설책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미래 인류가 가상 세계가 아닌 진짜 현실에서 살 확률은 한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의 이 인터뷰가 우리나라에서 소개됐을 때는 와, 미래 세상에는 뭐 시뮬레이션 기술, IT가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시뮬레이션에서 보내겠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했었던 얘기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일 확률이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주장은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 교수님이 주장을 했었던 제안입니다. 시뮬레이션 주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면 시뮬레이션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 아니 500년? 아니 1000년 후를 상상해 봅시다. 분명히 지구는 10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1000년 전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중세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중세기 사람이 보면 우리는 지금 사이언스 픽션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1000년 후 인류는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만들 거고 어느 한 시점부터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현실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미래 인류는 도대체 뭘 시뮬레이션 해볼까? 닉 보스트롬 교수님은 아마도 미래 인류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인류의 과거일 거라는 거예요. 미래 인류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과거, 예를 들어서 중세기도 시뮬레이션 하겠지만 2022년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거죠.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진짜 현실이 하나 있을 텐데 진짜와 시뮬레이션의 차이는 이거죠. 진짜 현실은 한 번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뮬레이션은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나와요. 뭐 출근을 하실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문 밖에 나갔는데 길거리에 우연히도 모나리자 그림을 하나 발견한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모나리자 오리지널은 세상에 딱 한 개 있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여러분들 집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오리지널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카피, 복제판 중에 하나겠지요. 비슷하게 닉 보스트롬 교수님의 가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이 현실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도장은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연의 결과로 랜덤으로 태어난 이 현실이 우주에 단 한 번 있는 오리지널 현실의 확률보다는 무한으로 많은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아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확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시뮬레이션인지 구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닉 보스트롬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언제쯤 시뮬레이션을 멈출까 하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밌지 않으면,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보험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0이 아니라면 우리도 보험 차원에서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재미없거나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시뮬레이션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흥미롭게도 닉 보스트롬 교수님의 이 사이언스 픽션 같은 제안이 고대 로마인들이 항상 얘기했었던 카프디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교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만약에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게임을, 이 시뮬레이션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서 얘기하는 NPC일까? 당연히 저는 만약에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NPC라면 그건 매우 슬픈 현실이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란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지할 수 있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서로 소통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현실이라는 것이 각자 개별적 뇌를 통해서 만든 인식들의 교집합이 상당히 있을 경우에 현실은 이제 소통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뇌를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본능적인 메커니즘으로 현실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뇌를 통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왜곡된 판단도 자주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